있습니다. BS 스마일님 종목 봐드릴까요? 기아차 매수하셨습니다. 75,000원이고요. 8%입니다. 이미 일부를 손절을 하시고 몇 년 동안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저한테 진단 문의를 주셨는데 몇 번 저희가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묵혀뒀던 종목 꺼내주신 것 같아요. 몇 년 전이 맞습니다. 75,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본 지가 지금 꽤 한 5, 6년? 네,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비중을 줄이셔서 다행이긴 한데 오늘 그 이슈가 나왔잖아요. 네,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나왔고 아무리 뭐 해도 움직이질 않는 주식이라서 기아차가 비중이 다행히 많이 줄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? 처분, 남은 물량은? 네. 저는 지금 자리에서 팔지 말고 조금 더 가자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는데 네. 지금까지 버텼는데 팔까? 아니다. 저는 지금은 버티자. 지금은 버티자 의견이에요. 네. 만약 그 전에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매도 의견을 좀 줬을 건데 현재 시장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봤었을 때 기아자동차는 조금 더 가져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3만 원대 중반 이상 훨씬 더 가지 않겠느냐 이번 구간. 네. 일단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. 네네.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됩니다.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으세요?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는 BMW? 걔네들은 화제니까. 걔네들은 네. 시가총액이 한 70조 정도 돼요. 영업이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영업이익률 한 10% 정도 나와요. 그래요? 네. 우리나라 옆에 어디 있죠? 큰 기업 하나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. 일본의 도요타요? 네, 그렇죠. 네네. 도요타. 도요타가 아시아에서 제일 크잖아요.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240조 정도 됩니다. 아이고, 240조에 영업이익이 한 19조 정도 벌어요. 작년도 기준으로. 영업이익률 한 7% 정도 되는데 네. 기아 자동차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이 탑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기업이에요. 영업이익률. 네, 그러니까 네. 그 도요타가 매출 때리는 거에 5분의 1 수준인데 5분의 1 수준 정도 되거든요. 5분의 1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한 17배 정도 차이 나는. 더 훨씬 낫네요. 그러니까 많이 나네요. 네. 기아자동차는 매출이 50조가 나오고 있지만 네네. 50조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퍼센테이지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업체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밸류를 당연히 적게 쳐줄 수밖에 없어요. 뭐 브랜드력이나 인건비 다 이런 것 때문인가요? 아니 가장 크게 네네.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네. 뭐냐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생산 기지가 잘 갖춰졌는데 네.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관세 보복 관련돼서 민감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멕시코 쪽이잖아요. 네네네. 그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.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관계이기도 있지만 그 전에는 멕시코하고도 되게 좀 심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좀 피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기아차고요. 네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네. 뭐 반토막 이상 계속 났던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 노선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기아 자동차가 가는 길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죠. 힘드네요. 네. 이거를 개선하려면은 뭐 새로운 신차가 나와서 대박이 터진다든가. 근데 그건 저는 힘들다고 봐요. 네. 왜냐하면 그것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생산 기지를 구축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몇 년이라는 프로젝트가 걸리니까 네네. 기아 자동차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폭은 저는 분명히 막혀져 있는 거죠. 성장에 대한 부분이. 다만 현재 시점에서 왜 제가 매도 의견을 못 주냐면은 네. 아까 이 시장 관련된 장세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낙폭주들이 네. 그러니까 주식의 위치가 위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 위에 있는 주식들이 주식의 위치가 위에 있는 주식들은 호재가 나다 잘 안 가요.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지. 대표적으로 전기차,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주식 호재가 나도 못 치고 간단 말이에요. 네네.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.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. 네.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합니다. 근데 반대로 주식의 위치가 낙폭주 아래에 있는 애들. 근데 이게 대표주급이에요.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실적 잘 나오니까 급등 흐름 한번 딱 나오고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한다고 하니까 급등 나오고 근데 인상하는 거 3에서 4%밖에 안 되거든요. 철강 가격 인상하는 것도 톤당 5만 원에 7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. 근데 반등은 한 번씩 세게 준다는 얘기죠. 왜? 네네. 많이 빠졌는데 마땅히 살 자금이 없으니까 대표 조건 좀 사주겠다 이거야. 이게 전 섹터에 걸쳐서 지금 고르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었을 때 기아 자동차도 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32,000원에 매도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3만 원대 중반 이상권까지는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봐서 매도하고 싶은 욕구를 조금만 한번 참아 보시고
조금 더 있다가 팔아보자.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팔아보자. 이 의견 드리겠습니다. 참는 건 잘 참으실 것 같아요. 몇 년을 보유하셨기 때문에. 근데 아마 들으시면서 애매하실 것 같거든요. 지금 3만 원 초반대인데 3만 원 중반대 얘기하시니까.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건 네. 3만 원대 중반이에요. 네. 근데 3만 원대 중반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은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. 네네. 어쨌거나 자동차의 환율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개입을 할 테니까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는 과거의 영광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. 어떤 정권, 트럼프 정권에서는. 다만 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그전에는 못 만들어졌다. 시장 네네. 자체가. 근데 지금은 만들어졌다. 그래서 지금은 단기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것이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아차 들고 계신 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워낙에 또 묵직했던 종목인데 오늘까지 해서 4회째 오름세 조금 더 위쪽으로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.